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이제 HLB를 좀 까내려 보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, 잡을 만한 약점이 거의 없습니다. 약점이 그냥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. 거의도 아니고 없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가장 중요한 건 FDA 허가인데, FDA 허가는 99.999% 정도까지 진입을 한 상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진영원 회장님의 이런 자신감을 보면은 그냥 100%입니다. 100%.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면은 100%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이게 한 달 반 남았는데 지금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승인이 안 나면 아마 세상이 발칵 뒤집혀질 겁니다. 그러니까 하늘의 별따기와 유사한 수준의 이런 이 FDA 허가를 받지 못할 확률 정도로 언제는 올라왔다, 이렇게 볼만 하겠죠.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FDA 허가에 대해서 뭔가 안 될 거야, 조금이라도 안 될 가능성이 있어, 이렇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그렇게 볼만한 상황이 아니죠. 그러니까 지금 이 공매 세력들도,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이런 세력들도 이 허가가 안 될 거다라는 부분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. 역부족. 그러니까 허가는 나겠네, 뭐 나겠지 뭐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허가는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또 잡고 늘어지는 게 뭐냐, 티센트릭 아바스틴 그리고 리보캄넬의 치료 중단율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데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다른 거 이제 더 이상 걱정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. 자, 내가 간암 환자입니다. 감정이입을 딱 해서, 내가 이제 연기자들이, 훌륭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감정이입을 잘하죠. 내가 진짜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연기를 해야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. 자, 감정이입을 잘 하셔가지고 답을 한번 내보기 바랍니다. 나는 미국 사람이고 뉴저지주에서 태어났고, 근데 지금 내가 간암에 걸려 있네? 아, 그렇구나, 오케이. 자, 그런데 내가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, 한 명 만들고, 그 다음에 인피니즈 임주도로 치료를 받고 있다, 한 명을 만듭니다. 두 명을 가상인물을 만들어 놓고, 그러고 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. HLB가 성공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, 얼마나 큰 돈을 벌어 들일지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. 자, HLB 역사를 새로 쓸 가능성이 정말로 높습니다. 지금은 과거의 그 어떤 상황하고 완전히 다르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과거의 그 어떤 상황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. 완전히. 현재 상태는 이 테슬라가 정말 미친듯이, 정말 한 2년 정도 올랐죠. 2년 정도. 미친듯이 올라갔던 그런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은. 과거의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가 불가하고,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주들 뭐 이건 뭐 이러네 저러네 하는 종목들하고도 비교가 불가합니다. 비교가 불가다. 실제로 이제 지금 좀 비교될 만한 건 알테오젠 정도 볼 수 있죠. 근데 그건 이제 기술 수출인데, 어쨌거나 확정이 되었죠. 확정이 된 그런 지금 종목들 이 잘 나가죠. 그러니까 걔도 크게 주가가 많이 올랐고 HLB도 많이 올랐는데, 다른 종목들하고는 일단 비교가 불가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. 자, 지금 HLB에 지금 이 상황이었을 때 허가는 거의 난다고 보시면 되고, 진영 회장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자신감은, 이거는 제가 안 끕니다. 이거 제가 여기를 보고 확신을 했습니다. 9월 3일날 론칭 요거까지 꺼내 들었고, 공매도들의 이 공격에서 상당히 주주들을 보호하려는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라는 게, 여기에서 제가 완전히 지금 이 부분을 읽어냈다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, 100% 지지합니다. 100% 지지를 할 수밖에 없다. 지금은 이제는 뭔가 뭐 이러쿵 저러쿵 할 그런 단계가 아니죠. 100% 지지를 할 만한 상황이 맞습니다.
맞다. 파이널 리뷰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까? 아마 잘 나올 거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딱 얘기했던 그대로 기사를 냈죠. 별 문제 없어. 이거보다 더 강력한 기사는 없습니다. 이보다 더 강력한 기사는 없다. 이거는 허가될 겁니다. 허가.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파이널 리뷰가 지나가 버렸죠. 그리고 지금 이 청문 절차를 스킵을 했죠. 쟁점이 없으니까 모여봤자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. 이거는 그냥 완벽한 약이다. FDA 허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는 완벽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허가는 그냥 거의 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돈을 엄청나게 써대면서 판매 준비를 하고 있겠죠. 날짜도 딱 정해놨죠.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그러고 이제 이거 허가가 나죠. 그러면 HIV 그룹은 진짜로 글로벌 항암 신약 회사로 크게 우뚝 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매우. 진양호 회장님의 이런 이 자신감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온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지금은 이 HIV는 정말 과거의 그 어떤 HIV하고도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강점과 약점을 봤을 때 얘는 일단은 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. HIV에 리보캄넬에 이런 조합이 들어갔다. 얘는 잠깐 제껴두고 얘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이게 무슨 약입니까?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. 면역 대 면역이죠. 부작용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병을 고치러 가는 거지. 그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어느 정도 돼. 나는 부작용이 없는 약이 중요한 거야. 내 목숨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. 그런 사람들은 뭐 이걸 쓰겠죠. 계속. 내가 환자라고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거 진짜 계속 쓸 수 있겠습니까? 이거 이 약이 들어오면은 정말로 내가 미국 사람이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약이 뭐 허가됐다 그러네. 그럼 이제 가면은 의사가 이제 설명해 주겠죠. 이런 게 있다더라. 너 간 안 좋고 위장은 출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탔잖아. 내 PFS 목표치 미달했고 ORR이 OS가 16.4개월이고 사망 위험도 22% 정도다. 부작용은 얘도 있습니다. 당연히 있죠. 있는데 아주 뭐 이런저런 부작용은 면역암제에는 원래 부작용이 좀 적죠. 그런 수준이다. 그래서 요거 다음으로 좋은 게 이 정도면은 할만하지 않나 해서 돌렸는데 이 약이 이번에 허가가 되었어. 너 어떻게 할래? 이건 어차피 너 못할 거니까 이쪽으로 왔잖아. 이거 계속 할래? 아니면 요거 해볼래? 본인이 환자라면 이거 하겠습니까? 이거 하겠죠.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요. 누가 이걸 계속합니까? 이걸 쓰겠죠. 진양훈 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승산 있다 50%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. 감정이입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면 답이 나오죠. 자, 그리고 그럼 티센티가 봤을 때는 철옹성이라서 얘는 못 뺏어올 거냐?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아니라는 얘기다.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 OS가 19.2개월에 23.8개월이죠.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23.8개월로 OS가 세계 최장이죠. 거기다 사망 위험도가 비아시아인 쪽을 보겠죠. 객관적인 그냥 전체를 보더라도 34에 38 더 높죠. 근데 비아시아인은 45% 확률을 갖다 사망 위험도를 45%까지 내려줍니다. 그리고 얘는 38% 아니 32%까지 내려주죠. 얘하고 비교하는 거죠. 어떤 거를 쓰겠습니까? 32%에서 45%면 혁신적인 수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봐야 되겠죠. 내가 미국인이니까 이걸 왜 봅니까? 이거를 내가 미국인인데 이게 더 중요하겠죠. 자, 이렇게 본다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. 이게 그러겠죠. 그러면 와, 이거 뭐 OS도 세계 최장에다가 사망 위험도가 45%라고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디센트리하고서 32%인데 이렇게 되죠. PFS는 조금
얘가 좀 더 높네. OR날이 얘가 좀 더 높네. 이런 수준이다. 근데 얘는 PFS는 목표치에 미달했죠. 그럼에도 사용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. 그러면 중요한 거를 보는 게 결국 이제 1차 지표인 OS하고 사망 위험도가 제일 크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이제 PFS, 나는 얘도 중요해. 난 얘하고 얘가 더 중요한데, 그런 사람은 이거 못 쓰겠죠. 근데 나 OS와 사망 위험이 줄어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걸 쓸 겁니다. 자, 그러고 뭐 어떻게든 꼬투리 한번 잡아보겠다고 뭐 이래저래 뭐 하고 있는 공매도들 안 됩니다.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. 자, 부작용 부분에서 봤을 때 임상 결과 치료 부작용 중단율이 22%죠. 22%. 얘가 티세나바가 22%다. 그리고 리복 함넬이 24.3%입니다. 자, 조금 더 높죠. 리복 함넬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. 뭐 그러나 큰 차이는 없다. 근데 얼마 전에 뉴스 소식으로 기사를 난 걸 보면은 요 근래, 이거는 이제 임상 데이터고 허가가 나고 나서 요 근래의 상황을 봤을 때 치료 중단율이 70%가 넘어간다 라는 기사가 최근에 떴죠. 그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. 이건 예전 임상 데이터고, 요거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허가를 받았으니 그때 데이터죠. 최근에 이 중단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. 최근 중단율이 상당히 높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티센트릭으로 중단을 했다, 또는 아바스틴으로 중단했다, 이걸로 중단하든 이렇게 OR로 해서 중단을 했다. 각각으로 얘 중단, 얘도 다 합쳐서 22% 정도 되더라. 이게 임상 때의 결과물이고, 최근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야, 이거 중단율이 70%까지 치솟는 이런 이 기사까지 나왔다라는 거죠. 근데 중단율 이 임상 데이터만 본다고 했을 때도, 자, 그러면 HB는 24.3 수준이니까 부작용이 80.5% 정도 되긴 하지만, 그래도 이 정도 부작용으로 중단을 하는 거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. 큰 차이가 없죠. 20이나 24.3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. 자,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또 이렇게 되죠.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, 이 둘 다로, 이 리보캄넬의 조합으로 해서 얘도 문제, 이 조합의 이 두 개 다 문제로 인해서 중단한 게 3.7%입니다. 이게 또 기사에 나왔죠. 중단율이 3.7%다라고 기사로 다 나왔습니다. 우리나라 기사로. 자, 그러면 티센트릭 아바스틴의 중단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? 얘는 10%입니다. 10%.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둘 다로 중단을 한 데이터는 10%다. 여기서는 차이가 더 많이 나죠. 얘는 3.7%밖에 안 된다. 얘는 10%나 된다. 이렇게 바뀌어버리죠.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.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봤을 때 이거는 임상할 때의 상황이고, 최근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티센트릭 아바스틴으로 중단을 하는 사례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. 임핀짐주도 같은 정말 데이터로 보면 약 같지도 않은 정말 이 정도 효능도 정말 약으로 쳐주는 거 맞아? 싶을 정도의 16.4개월 OS, PFS는 미달, 사망위험도 22%밖에 못 줄인다. 78%는 못 줄인다라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단율이 많이 높아지면서, 중단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나 못하겠어, 이쪽으로 가야지.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. 얘의 대안이 임핀지 임주도 밖에 없는 겁니다. 소라페닙을 누가 쓰겠습니까? 지금 소라페닙이 많습니다. 하나짜리. 렌비마도 잘 안 쓰죠. 이제 더 좋은 약을 쓰려고 하겠죠.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. 그런데 이제 이 리보캄넬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난 환자 둘이 있는데, 하나는 얘를 쓰고 있고 티세나바를 쓰고 있고, 하나는 얘를 쓰고 있다. 임피니즘도 쓰고 있다. 이쪽으로 옮기겠습니까? 안 옮기겠습니까? 얘는 그냥 옮기겠죠. 거의. 이거 위장은 출혈하고 간기능 저하 때문에
거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추천받아서 왔는데 나 22%에 불안해. PFS 목표치도 미달한 거 안 해? 나 이거 쓸래. 이렇게 되겠죠.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. 25% 시장 점유율 조금씩 가져올 거고. 그럼 얘 쓰고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안 넘어올 거냐? 왜 안 넘어옵니까 이게? 중단율이 최근 들어서 중단율이 상당히 높죠. 상당히 높고 내시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간 기능이 약화된 사람들이 훨씬 또 많을 겁니다. 간 기능 약화된 사람들이 많겠죠. 이런 사람들에는 또 효과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. 이런 상황에 최근 들어서 중단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그만큼 약점이 많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리보캄넬로 인해서 이 둘 다의 문제로 중단을 한 사례가 3.7%밖에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로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넘어오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죠.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진영 회장께서 가격을 얘하고 비슷하게 책정했다 하고 있죠. 자신 있다라는 겁니다. 자신 있다.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내가 환자라고 감정이입을 한다면 안 넘어가겠습니까? 넘어가겠습니까?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다라는 거죠. 이걸 왜 고집을 계속합니까? 계속 고집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. 이게 약점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, 지금 이제 허가가 이제 나게 되면은 침투하는 부분은 상당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